안녕하십니까. 합격여법학원에서 관세사 1차 무역영어 강의하고 있는 유태균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객관식 무역영어가 개강을 하는 날이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핵심 요약 강의라고 해서 기본 이론 강의를 조금 압축해 놓은 형태로 이론 강의를 마쳤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강좌는 기본 이론, 핵심 이론 다음에 기출 문제. 기출 문제 풀이입니다. 일단은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기출 문제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근 문제도 있고 옛날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아마 갈수록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강의 이제 커리큘럼 전체를 놓고 보면 중간 정도, 중간보다 조금 더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공부를 하시는 이제 방향성을 이 강의부터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잠깐 한번 고민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표현을 자주 하는데, 공부가 있고요. 훈련이 있어요, 훈련. 공부는 모르는 거를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훈련은 아는 거를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쯤 왔으면, 객관식 정도 왔으면 전체적으로는 이 비중이 더 커져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3대 협약 부문, 3대 협약에 이제 저 2개 더 붙였죠. 2대 더 붙여서 주요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CISG, 인코텀즈, UCP 있고요. 2대라고 하면 이제 URC하고 저기 ICC까지 해서 이제 얘네에 대해서는 이 훈련의 비중이 아주 높아졌을 거고, 기타 협약들, 예를 들면 운송, 헤이그, 함부르크, MT 조약, 저희 지난 시간에 봤던 몬트리올 협약,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또 SGA, MIA, 이런 양은 많고 기출은 상대적으로 적은 기타 협약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공부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을 거다. 그러면 저희 2권의 머릿말 한 번만 볼까요? 기본서 2권의 머릿말 한번 펴보면, 머릿말의 뒤를 보시면 올해 기출이죠. 그러니까 41회 기출, 41회 1차 기출의 비중이 나와 있어요. 어디서 얼마나 나왔는지 보면 지금 CISG가 7문제죠. 그리고 UCP가 7개, 그리고 EUCP가 1문제, URC가 2문제, 인코텀즈 6개, ICC 3개. 이러면은 몇 문제일까요? 지금 14, 15, 20, 26. 26문제니까 여기 있는 거를 확실하게 가져가고, 나머지 14문제는 보시면 이제 MIA, CMI 통일규칙, 몬트리올 협약, 뉴욕 협약, 그리고 일반 무역 분야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서 한 80%, 7, 80%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 협약이랑 일반 무역에서 한 50% 정도 챙겨가면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요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요 기출풀이 강의를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시려면, 미리 문제를 한 번씩 풀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20문제에서 30문제 정도씩
풀어오시고 특히 주요 협약들 CISG, 인코텀즈, UCP, ICC, URC 요런 애들은 내가 공부하는 범위가 이 기출 문제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요 협약들은 훈련의 범위가 많아야 돼요. 즉 얘네는 회독수를 늘린다. 개념 아는 것을 복습한다라는 느낌으로 이 강의를 활용을 하셔야 되고 이 기타 협약들에 대해서는 정양이 방대하고 주요 협약만 챙기기에도 좀 벅찬데 회계하기 좀 할 게 많은데 라고 하신다면 최소한 기출된 조항들만이라도 즉 공부의 범위를 좀 제한을 하는 거죠. 이 기출문제에 담겨져 있는 애들만이라도 우리가 조항을 보고 이 시간에 같이 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 타임 한 회차가 이제 강의가 3강좌죠. 한 30문제 정도씩 진행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풀어 보시고요. 미리 풀어 보시고 이제 저랑 하는 이 수업에서는 관련된 조항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한번 더 복습을 하고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감을 잡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지금 기출문제보다 저희 객관식에 있는 기출문제, 옛날 기출문제보다 요즘 문제들이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 문제집에 있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삼고 공부하는 것보다 회독수를 늘린 하나의 도구다. 결국은 회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강좌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번부터 풀이 들어갈게요. 3페이지 볼게요. 3페이지. 객관식 3페이지. 이제 CISG부터 시작을 합니다. 계약의 성립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CISG부터 시작을 하는데 1번 볼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적당한 표현을 고르시오. CISG applies to contract of sale of goods. 어떤 매매 계약에 적용이 된대요.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영업소가 각기 다른 국가에 위치한 당사자들 간의 매매 계약에 적용이 된대요. 그리고 괄호가 들어가 있고 or when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lead to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 혹은 국제사법에 따라서 체약국의 법률이 적용되는 때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를 보면 사실 뭐가 바로 생각나야 되냐면 이 CISG가 적용되는 직접 적용과 간접 적용에 대한 내용이 바로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은 2권, 우리 기본서 2권에 3페이지 볼게요. CISG. 그래서 저희 요거 수업 때는 항상 2권, 기본서 1권은 안 갖고 다니셔도 되고 2권은 꼭 챙겨서 같이 들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협약들은 결국에는 이 2권에 있는 협약 원문의 반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1조 볼게요. This convention applies to contract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똑같은 내용이죠. 각기 다른 국가에 소재한 당사자들 간의 매매 계약에 적용이 된대요. A. When the states are contracting states. 당사국이 모두 체약국인 경우. When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lead to the application of law of contracting state. 국제사법에 따라서 체약국의 법이 적용되는 경우. 자, CISG가 적용되는 경우는 직접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간접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직접 적용되는 경우는 최악국에 소재한 영업소와 또 최악국에 소재한 영업소가 거래를 하는 경우, 이 경우는 직접 적용이 되겠고요. 간접 적용은 최악국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하고 비최악국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거래를 하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법정지가 어디다? 여기다. 이러면 간접 적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악국하고 비최악국이 거래를 해요. 근데 만약에 법정지가 여기다? 요거는 비적용이죠. 반대로 비최악국과 비최악국이 거래를 하면 당연히 비적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요 1번 문제는 여기에다 지금 가로를 뚫어 놓은 거예요. 여기를 괄호에 넣어놓고 뒤에 간접 적용에 대한 내용을 살려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When the states are contracting states. 영업소 소재 국가가 모두 CISG 최악국인 경우.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마찬가지로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요거는 잠깐 문제 풀기 전에 2페이지 3권의 2조 봅시다. 2조. 2조를 하고 뒤에 내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2조 보시면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sales. 이 협약은 적용되지 않는데요. 낫에 세모를 쳐놨습니다. 볼까요? 어디 적용이 안 되냐? A. Of goods bought for personal, family or household use. 뭐 개인용, 뭐 가정용으로 구매된 것에는 사용되지 않고요. Unless the seller at any time before or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neither knew nor ought to have known that the goods were bought for any such use. 자, 첫 번째로 자, 일단 여기서 CISG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는 이 국가 단위의 적용, 비적용을 이야기할 때고요. 지금 2조에서는 물품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건데 CISG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대한 협약이죠. 그래서 이 국제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여기서 1조에서 하고 있는 거고, 이 물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2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 가정용, 개인용에 적용되지 않아. 근데 단서 조항이 하나 있네요. 판매자가, 매도인이 계약 체결 전이나 체결 시에 이것을 몰랐을 경우, 단서 조항은 있고요. 두 번째, by auction, 경매에 의한 매매에는 또 적용되지 않아요. 경매에 의한 매매. 왜냐하면 경매에 의한 매매는 제일 비싼 값을 부르는 사람이 이제 매수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점까지도 누가 매수인이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다음 세 번째, on execution or otherwise by authority of law. 법에 의한 강매. 요거는 매매가 아니죠. 매매 계약이 아니야. 사고 파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 역시도 적용이 되지 않고요. 네 번째, of stocks, shares, investment, securities, negotiable instrument, 이런 유가증권들, 금융자산. 요거는 물품이라고 볼 수 있나요? 물품이라고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매매도 적용이 되지 않고요.
of ships, vessels, hovercraft, or aircraft. 어떤 선박 이런 애들 준부동산이죠. 이런 애들도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품이라기보단 부동산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다음 of electricity, 전기도 물품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직접 적용, 간접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태생적으로 CIC가 적용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죠. 보면 2번 봅시다. 그래서 문제 2번.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contract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when states are contracting states. 요거는 우리 1조 내용이네요. 그래서 요건 해당이 되죠. 당연히. 두 당사국이 모두 체약국이니까 직접 적용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 게 1번 선지고요. 그래서 1번이 맞는 선지가 되고 2번 execution 강매 안 되는 걸로 아까 확인했고요. auction 경매도 마찬가지고 sale of stocks share 인의 금융자산들 안 되는 거 확인했고요. ships, vessel, hovercraft 인의 운송수단들도 안 된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볼게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의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 다음 내용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This convention, 1번 선지. This convention applies to sales of goods, but for personal, family or household use. 이거 아니라고 아까 우리 봤죠. 2조에서.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는데 does not apply로 바꿔줘야겠죠. 첫 번째 줄에 applies를 does not apply로 바꿔줘야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2번 선지. Contract for supply of goods to be manufactured or produced are to be considered sales unless the party who orders the goods undertakes to supply a substantial part of the material necessary for such manufacture or production. 자, 요거는 이제 3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CIS 3조에 대한 내용인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물품의 생산에 아주 실질적인 부분을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용역의 공급에 좀 더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매매 계약이 아니라 용역 계약이다. 그래서 적용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3번.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the liability of the seller for death or personal injury caused by the goods to any person. 어떤 물품으로 인한 사람의 이제 상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판매자, 매도인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하고는 다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협약을 통해서 매도인의 책임의 범위, 책임의 한도 같은 것을 규정하지 않겠다는 거지 매도인이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말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3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4번. This convention applies to contracts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A. When the states are contracting states. 체약국인 경우 두 국가 모두가 이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Or when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lead to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 국제사법에 의해서 체약국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이 협약이 적용이 된다. 맞는 선지고요. 5번.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contracts in which the preponderant part of the obligation of the party who furnishes the goods consists in the supply of labor or other services. 이것도 아까 비슷한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3조의 내용인데 물품의 매매 계약에 탈을 쓰고 있지만 그 계약의 내용상 용역이나 서비스 공급이 주가 된다면 결국엔 그건 매매 계약이 아니다.
매매 계약이 오히려 물품의 매매가 오히려 부수적인 거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보시면 되고요. 4번 볼게요. 다음 중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을 고르시오. 요거는 정답 3번. 그래서 체약국 간의 거래, 그러니까 영업소가 다른 국가에 소재한 국가 간의 거래.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다른 내용들은 계속 확인했던 내용들이고요. 5번 보겠습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네요. 1번 볼게요. 계속 봤던 문장이죠. 직접 적용과 간접 적용에 대한 내용이라서 맞는 선지. 2번. The fact that the parties have their places of business in different states is to be disregarded. 당사자의 영업소가 다른 국가에 소재한다는 사실은 disregarded, 무시된대요. Whenever this fact does not appear either from the contract or from any dealings between or from information disclosed by the parties at any time before or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자, 이거는 뭐냐면 무슨 내용이냐면 자,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예를 들어 둘 다 체약국이라고 하자. 둘 다 체약국이면 직접 적용이 돼야 맞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되냐면 이 A라는 셀러가 있고 B라는 바이어가 있어요. 쟤네 둘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둘 다 계약 당시에는 서로 B도 A가 한국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A도 B가 한국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 거래처럼 거래를 했단 말이지, 둘이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B는 미국에 있었던 거야. 그 둘이 서로 같은 국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국가야. 이런 경우에는 서로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CISG가 적용되지 않는다. 왜? 신뢰를 보호한다. 얘네 둘이서 서로 우리는 국내 거래처럼 거래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호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CIS 적용되지 않는다. 왜? 둘 다 몰랐으니까. 그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3번. Neither the nationality or of the parties nor the civil or commercial character of the parties or of the contract i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좀 국적, 시빌 민사의 것인지 아니면 상사상의 것인지 이런 성격이 고려되지 않는다. 4번. This convention applies to sales of goods bought for personal, family, household 보면 그냥 자동으로 does not apply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얘가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applies가 아니라 does not apply가 돼야겠고요. 5번.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contracts in which the preponderant part of the obligations of the party who furnishes the goods consists in the supply of labor or other services. 마찬가지로 용역이나 서비스의 공급이 주가 된다면 그것은 매매 계약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CISG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6번 볼게요. 6번. 다음 문장은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의 4조의 내용이다.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볼게요. This convention governs only the 땡땡땡 of the contract of sale. 매매 계약의 formation. validity는 유효성이죠. formation이 들어가야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seller and the buyer arising from such a contract. 이 계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governs, 다룬다. In particular, 특히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요건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provided가 있고 stipulated 둘 다 뭔가 규정된 이런 뜻인데 여기선 provided가 맞습니다. In this convention, it is not concerned with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유효성을 다루진 않는다. Of any of its provisions or of any usage. The effect the contract may have on the property,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은. 자, 그러면 이 6번을 통해서 4조의 내용을 한번 보면 4조에 따라서 CIS를 다루는 것 계약의 성립은 다루고 있어. 맞죠? 계약의 성립은 다루고 있어. 다음.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역시 다루고 있어. 다루지 않는 것. A. Validity of the contract. 유효성인데 계약의 유효성 다루지 않아. 그리고 조항의 유효성. 그리고 관행에 대한 거 다루지 않아. 또 다루지 않는 것은 the effect which the contract may have on the property. 계약이 소유권에 대해 미치는 영향 역시 다루지 않아.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두 개를 안 다루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CISG 같은 경우에는 대륙법계 체계와 영미법 체계를 가진 두 국가의 조화를 이루려다 보니 이런 좀 핵심적인 부분이 좀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 볼게요. 7번. 총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총칙이 지금 저희 2권의 내용인데 자, 7조부터 9조까지를 한번 보고 문제를 풀어보시죠. 7조 볼게요. CISG 7조. In the interpretation of this convention, 이 협약의 해석에 있어서 regard is to be had. 뭘 고려해야 된대요. Its international character, 국제적 성격과 to the need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application. And the observanc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 국제 무역에서 어떤 적용의 통일과 신의 준수를
promote, 이렇게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 다음, questions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these conventions, which are not expressly settled in it, are to be settled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principle. 그래서 일반적 원칙, on which it is based, 그것이 그 문제의 내용이 기반하고 있는 일반 원칙, in the absence of such principles, in conformity with the law applicable by virtue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국제사법규칙에 따라 적용되는 법을 따라야 한다. 이게 7조의 내용이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의준수하고 이제 국제적인 통일을 해야 된다. 법체계. 그게 이제 7조 1항이고 7조 2항은 협약에서 문제 해결의 내용을 정하고 있으면 그 협약 내용을 따르되 이 CISG에서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일반 원칙. 그 일반 원칙도 없다. 그러면 국제사법에 의한 법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8조.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statements made by and other conduct of a party are to be interpreted according to his intent, where the other party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what that intent was. 자, 8조는 당사자의 어떤 행위나 진술을 해석하는 기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뭘 근거해야 되죠? 당사자의 의도를 기본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If the preceding paragraph is not applicable, 전항이 적용될 수 없다면 statements made by and other conduct of a party are to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understanding that a reasonable person, 합리적인 사람이 of the same kind as the other party would have had in the same circumstances.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했을 것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사람의 해석을 봐야 된다. 다음. In determining the intent of a party or the understanding a reasonable person would have had, due consideration is to be given to all relevant circumstances. Due consideration, 적절한 고려가 is to be given, 있어야 된대요. To all relevant circumstances, 모든 연관된 상황에. Any practices which the parties have established between themselves, usages, and any subsequent conduct of the parties. 자, 요걸 판단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적절한 고려를 해줘라. 다음 9조. The parties are bound by any usage to which they have agreed and by any practices which they have been established between themselves. 당사자 간 established, 확정된, 확립되어 있는 usage, 관행, any practice, 관습, 관례는 어떻다? are bound, 구속력이 있대요. 구조는 관행과 관습인데 1항 당사자 간 확립된
확립된 관행과 관습은 어떻다? 유효하다. 구속력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음 2항. The parties are considered unless otherwise agreed.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to have impliedly made applicable to their contract or its formation. 그들의 계약이 성립에 a usage of which the parties knew or ought to have known. 어떤 관행을 적용 가능하도록 암묵적으로 합의한 걸로 본대요. Which the parties knew or ought to have known.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And which in international trade is widely known to and regularly observed by parties to contracts of the type involved in the particular trade concerned. 국제 무역에서 널리 알려져 있거나 regularly observed, 통상적으로 준수되는 관행을 가리키는 거죠. 국제적으로 널리 또는 일반적으로 준수되는 어떻다? 관행 역시 유효하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인코텀즈 같은 게 있겠죠.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인코텀즈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인코텀즈 뭐 2020에 따라서 FOB로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함축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유효하게 본다.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번 볼게요. 총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Questions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which are not expressly settled in it are to be settled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n which it is based or in the absence of such principles. 우리 방금 읽은 내용이죠. 맞는 문장이고.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다면 국제사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법률의 내용에 따라서 문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Statement made by and other conduct of a party are to be interpreted according to his intent. 의도에 따라서 해석이 되어야 된대요. 맞는 문장이고요. Where the other party knew or ought to could not have been unaware what that intent was. 그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 다음, in determining the intent of a party or understanding a reasonable person would have had. Due consideration is to be given.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된대요. To all relevant circumstances of the case, including the negotiations, any practices which the parties have established between themselves, usages, and any subsequent conduct of the parties. 저 맞는 문장이고 4번도 이제 맞는 문장인데 5번 선지 볼게요. 틀린 거. The parties are considered to have impliedly made applicable. 그 묵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대요. To their contract or its formation, a usage of which the parties knew or ought to have known, and which in national transa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죠. national transaction이 아니라 두 번째 줄의 마지막 후단부에 international trade가 되겠죠. widely known, 국제 무역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리고 통상적으로 준수되는. 그래서 5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8번. 비엔나 협약의 일부인데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A contract of sale need not be concluded
or evidenced by writing and is not subject to any other requirement as to form. 어떤 형태를 가질 필요가 없다. It may be proved by any means, including 땡땡땡. 일단 witness, 증인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이거는 조금 헷갈렸다면 이제 뭐 writing, 서면, 뭐 cable, letter, telegram, 뭐 전보, 편지 뭐 이런 애들인데 요거는 이제 1번이었어요. 정답이. 그래서 좀 쉬운 문제가 되겠고요. 일단은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할 건데 지금까지 첫 번째 시간에서 1번부터 8번까지 봤는데 얘네들은 좀 옛날 기출들이에요. 지금 아직 9번, 12번 이런 애들도 옛날 기출이지만 보면 일단은 길이 자체가 좀 짧아요. 요즘 기출보다 그 영어의 문장 자체가 좀 적고 문제도 그냥 단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쉽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계속 하겠습니다.